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차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요즘 엄청 많죠. 스즈키에서 나온 짐니라는 차,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도 되지도 않는데 제가 온라인에서 포스팅한 것만도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 누군가가 병행 수입까지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요. 여기 제 지인이 그 스즈키로부터 당연하게 새 차로서 그 딜러권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짐니월드라는 여러 회사의 튜닝 파츠라든가 또 튜닝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경영을 하는 그 브랜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리점권도 확보를 해서 지지난주인가 한 2주 전쯤에 오픈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도 해줄 겸 또 어떤 차들을 만들고 있는지, 또 어떤 차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좀 보러 왔어요. 여기 옆에 있는 차가 이 회사의 데모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볼까요? 마치 무슨 사하라 사막을 달리고 있는 그런 차처럼 지금 커스텀이 돼 있네요. 여러분 튜닝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와일드라는 튜닝 파츠, 외장 튜닝 파츠 만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와일드라고 안 하고요, 바일드라고 합니다. 독일 발음으로 해요. WALD인데 바일드라고 하는데요. 그 와일드는 렉서스의 외장 튜닝 파츠를 만든다든가 벤츠의 외장 튜닝 파츠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데요. 요번에 짐니를 위한 외장 튜닝 파츠를 만들고 2019년 도쿄 오토살롱, 그러니까 도쿄 오토살롱은 되게 튜닝 파츠라든가 애프터마켓 파츠들을 주로 전시하는 전시회인데요. 거기에서 SUV 부문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짐니 월드라는 브랜드에서도 제품을 받아서 같이 유통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지인이 하고 있는 회사의 데모카로 사용되는 짐니는 그 바일드사가 만든 여러 외장 파츠를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론트 에리어에 있는 모든 그 파츠들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펜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휠, 리프트업, 그리고 뒤쪽에 있는 범퍼 아래쪽 파츠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바일드의 제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바일드의 제품 중에는 이 짐니에 관련한 제품 중에는 루프 쪽에도 몇 가지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본넷, 후드 쪽의 파츠도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 데모카에는 탑재가 안 돼 있대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파츠들이었어요. 상당히 예쁘죠? 멋있습니다.
여기는 지인이 하는 짐니 스즈키 딜러 이면서 짐니 월드의 체인점을 하고 있는 곳에 외부 피트예요. 몇 대의 짐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된 짐니는 뭐 아주 특별하고요. 지금 여기 그냥 아무 커스텀도 되어 있지 않은 짐니들을 봐도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짐니라는 차가 사실은 1970년부터 아마 나왔죠. 그 미쓰비시에서 만들고 있는 지프의 일본판에 대항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나왔는데요. 나중에 2세대에 오면서부터는 온로드 기능이 아주 강화되면서 그 샤시의 온프레임 구조의 차량으로서는 아주 독창적인 형태의 포지션, 제품 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로드에서도 엄청 강한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짐니의 붐은 2세대부터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새로운 짐니가 나왔는데, 이번 짐니에 대해서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요번에 새로 나온 차면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지도 않는데요, 벌써 70년부터 나왔으니까 한 50년 정도는 된 차잖아요. 그래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피트에서 봤던 그 짐니, 커스텀된 짐니, 여기 데모카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짐니를 꺼내왔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아까는 피트 안에 있어서 제대로 좀 볼 수가 없었죠. 대단하죠? 이 앞쪽 왈드라는 회사의 익스테리어 파츠를 장착했는데 풀 파츠를 장착하지 않고 앞쪽하고 뒤쪽만 해도 상당히 멋있는 구조가 나오네요. 똘망똘망하고 탄탄해 보입니다. 이게 그냥 파츠만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떤 작업을 통해서 달지,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은 제외하고 달지, 또 리프트업의 높이는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부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외장도 그 사막을 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데칼 작업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 체인점 본점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그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인이 하고 있는 회사가 독창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저번에 이 데칼 작업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옆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유광으로 할지 무광으로 할지, 색깔의 톤은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부분에 어떤 걸 붙일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짐니 월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와테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 경기도 북부지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짐니만을 가지고 전문으로 튜닝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만든 짐니 전용의 튜닝, 개조 등에 관련된 브랜드가 바로 짐니 월드예요. 전국에 한 9개 정도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 친구가 하는 곳도 거기에 하나의 가맹점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워낙 뭐 유통량이 많고 힘도 세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왈드라고 하는 발드라든가 또 자우스라든가 여러 튜닝 메이커에서 짐니 월드 전용의 오리지널 파츠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짐니 월드는 대략, 그러니까 뭐 짐니 월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독창적인 오리지널 파츠를 가지고 있는 튜닝 브랜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파츠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왈드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바깥으로 왈드가 직접 판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휠도 이게
와일드라는 곳에서 만든 거래요. 뒤쪽도 예쁩니다. 뒤쪽은 센터 허브캡이 안 들어있어서 아까 물어봤더니 장착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거는 빼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쇼크 업서버라든가 또 스프링, 코일 스프링이라든가 모든 걸 다 튜닝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짐니 월드의 튜닝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휠하고 타이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형태예요. 앞쪽 프레임만 보면 좀 섭섭하니까 뒤쪽 프레임도 좀 보실게요. 이런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샤시 프레임의 구조 위에 바디가 올려져 있고요. 쇼크 업서버라든가 이런 거는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 스프링 아니고 코일 스프링이라서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쁩니다. 저는 원래 기계공학과 출신이라서 이런 거 보면 엄청 좋아해요. 짐니의 실내에 앉아봤습니다. 플라스틱들의 재질감이 엄청 좋은 거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는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컨트롤 하는 것들이 여기 에어라든가 에어컨 컨트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도 몇 가지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건 매뉴얼 트랜스미션이네요. 그리고 사륜 구동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시트의 열선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에도 있을 건 다 있네요. 루프 앞쪽은 선바이저하고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도 한번 볼까요? 운전하는 재미하고 오프로드를 추구하는 소형 경량 오프로더, 그리고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프레임에 차체가 얹혀져 있는 온프레임 구조의 샤시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엄청 좋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소형 경량 사륜 구동의 오프로더라는 장르에서는 이게 거의 갑 오브 갑 그 정도 되죠. 핸들 디자인은 참 이쁩니다. 요즘 디자인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여기 스티치도 꽤 괜찮네요. 저는 핸들의 스티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손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도 느낌인데요. 이 눈으로 보이는 느낌이 이 스티치 하나 때문에 엄청 많이 달라지죠.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레버들도, 조작 버튼들도 이렇게 핸들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꽤 괜찮은데요. 엔진룸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진짜 상남자의 차 같습니다. 이 경량 오프로더라고 해서 그냥 외형만 그렇게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엔진룸 안에도 위에 커버를 별도로 씌우거나 이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기계적인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네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새 차니까. 여기 친구가 하는 짐니 월드라는 데는 중고차 가지고 커스텀하고 튜닝하고 이런 데 아니고요. 새 차들을 가지고 커스텀 튜닝을 한 후에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차죠. 정말 깨끗합니다. 기계적인 냄새가 나면서도 깨끗합니다. 너무 보기 좋은데요. 짐니 월드에 튜닝한 데모카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시팅 포지션도 상당히 높으니까 당연히 앞에 보이는 느낌은 좋고요. 그리고 달리는 느낌은 오프로더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승용차 같은 느낌인데요. 직접 운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여기 아버님 때부터 알파로메오의 딜러십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르노의 딜러십을 하고 있고, 이번에 스즈키의 딜러십까지 받게 됐어요. 이렇게 튜닝을 해서 그런 건지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원래 이제 경 오프로더, 이게 보통 우리 알고 있는 승용차, 일반적인 사이즈의 승용차가 아니라 경차에 해당하죠. 그 경 오프로더이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짧아서 그런지 약간 튀는 느낌은 듭니다. 승차감이 엄청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롤스로이스나 랜드로버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일반 승용차 같은 느낌으로 잘 달립니다. 자, 이제 큰 길로 나가 봅니다. 변속하는 느낌도 아주 부드럽고요. 친구가 신발도 예쁜 거 신었네요. 일본 사람이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여러 파츠들을 봤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아까 서 있을 때 제가 봤던 것처럼 너무 깔끔합니다. 매뉴얼 트랜스미션인데, 미션을 단수를 바꿀 때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코란도 한 1980년대 이때 코란도 타봤는데, 그때는 뭐 변속할 때마다 덜컹덜컹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여기 보시면 전체 커버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교체를 했는데요. 원래 저기서 빼낼 수 있는 커버 파츠가 있고, 그걸 빼내면 저 커버 부분이나 이것까지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얼굴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말만 되면 저 바다 낚시 가고요. 요새는 뭐 참치를 포함해서 여러 개 잡는다고 아까 자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달리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경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약간 안 좋은 길에서 조금 달렸을 때는 통통거리는 느낌인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보통 자동차 같습니다. 잡소리도 거의 없고요. 이렇게까지 뭐 오프로더인데다가 경승용차인데도 이렇게까지 잘 나오네요. 감동입니다. 이게 너무 승차감도 좋고 힘도 좋아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660cc짜리 경차가 아니랍니다. 여기 같은 바디인데요, 1500cc짜리 시에라라는 등급이 있고요. 바디의 디자인이나 모든 파츠는 쉐어하면서 별도의 차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엄청 즐거운 스즈키의 짐니라는 차를 자세히 봤습니다. 시승도 하고 튜닝한 파츠들이 뭔지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짐니 월드라는 곳에서 유통하는, 그리고 제공하는 여러가지 파츠들도 보고, 또 여기 지인이 운영하는 스즈키 딜러, 그리고 짐니 월드의 가맹점인 곳에 와서 데모 차량을 보면서 여러가지 확인도 했고요.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튜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허용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차들, 소형 경량 오프로더에 프레임이 있고 거기에 바디가 올려져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리고 그 튜닝된 차량을 가지고 여러가지 즐기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이런 차를 보면서 일본의 즐거운 자동차 문화도 좀 보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잘 보급되고 안착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라라클래식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